네, 글로벌 투자를 이끄는 글로벌 ETF 트렌드입니다. 7월 한 달간 국내 증시는 고공행진을 이어갔죠. 주식시장의 개별 종목뿐만 아니라 ETF도 함께 주목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커버드콜 전략은 콜옵션 매도로 상승을 제한하는 대신 일정 수준의 프리미엄을 받기 때문에 상승장에서는 오히려 불리하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단점을 극복한 상품이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오늘도 전문가 모시고 짚어보겠습니다. 이수진 KB자산운용 ETF 상품 마케팅실 실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네. 보다 구체적인 ETF 상품에 대한 우리 투자자분들 어떻게 조금 투자를 해야 할지 자세하게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내에 상장된 커버드콜 ETF 순 자산은 총 10조 1,177억이라고 하는데요. 23년 말과 비교해서 1년 6개월 만에 커버드콜 상품으로 투자자들이 몰리는 이유가 뭔지 먼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따른 어떤 기존 투자를 통해서 만족스러운 수익을 얻지 못하셨던 그런 부분들, 그리고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안정적인 인컴과 변동성 완화 수요가 동시에 좀 높아지면서 커버드콜 상품이 인기를 조금 끌었던 것 같습니다. 커버드콜은 좀 어렵게 설명하자면 어렵고 쉽게 설명하자면 사실 되게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 상품인데 기초자산에서 주가 상승과 배당을 얻으면서 옵션 프리미엄까지 더해서 추가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상품인데요. 국내 ETF 시장에서는 미국 주식이나 미국 국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커버드콜 ETF가 먼저 좀 시장에 자리 잡으면서 굉장히 많이 작년부터 커지는 그런 양상이었고요. 특히 23년 말 이후부터는 글로벌 빅테크들이 또 랠리를 보이면서 추가적인 현금 흐름을 원하는 투자자들이 최근 자금이 많이 좀 유입이 돼서 10조 원을 넘기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네, 또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커버드콜 ETF는 기초 자산을 보유하는 동시에 해당 자산을 기초로 한 콜옵션을 매도해서 옵션 프리미엄을 수익으로 갖는 전략이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만기가 한 달인 먼슬리 외에 위클리, 데일리 등 다양한 상품이 출시가 됐다라고 들었습니다. 각각 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말 그대로 먼슬리는 한 달에 한 번 옵션을 매도해서 프리미엄을 받는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형태의 커버드콜 상품입니다. 만기가 한 달짜리인 콜옵션을 매도해서 비교적 옵션 프리미엄은 좀 큰 편이고요. 위클리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일주일짜리인 콜옵션입니다. 그래서 먼슬리보다는 더 자주 한 달에 4번 정도가 되겠죠. 네. 4번 정도 매도를 해서 더 자주 인컴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데일리는 뭘까요? 매일매일 만기가 하루짜리인 옵션을 매도해서 아무래도 한 달짜리의 콜옵션을 매도하는 것보다는 매일매일 만기인 콜옵션을 매도하면 좀 더 예측 가능한 시장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안정성이 조금은 더 높을 수가 있고요. 프리미엄 자체는 미미하지만 한 번 먼슬리 한 달에 한 번 파는 것과 한 달에 4번 파는 거, 그리고 한 달에 20번 파는 거를 비교해 봤을 때 다 더해 보면 결국에는 먼슬리보다는 위클리보다는 데일리가 프리미엄이 더 많이 쌓이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 옵션 시장이 결국에는 매일매일 이렇게 옵션이 상장이 되면서 어떤 옵션 시장의 어떤 진화와 더불어서 금융 상품까지 발전된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자세하게 위클리, 먼슬리, 데일리 상품에 대해서 특징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KB자산운용에서 최근에 라이즈 ETF 데일리 고정 커버드콜 시리즈가 출시됐다고 들었습니다. 확실히 데일리가 안정성도 높고 이 프리미엄도 더 받아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데일리 많이들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라이즈 미국 배당 100 데일리 고정 커버드콜, 라이즈 미국 테크 100 데일리 고정 커버드콜, 라이즈 미국 AI 밸류체인 데일리 고정 커버드콜 이렇게 3가지 상품인데요. 매일 콜 옵션을 매도하되 매도 비중을 기초자산의 10%로 고정하는 3세대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한다라고 들었거든요. 사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콜옵션을 매도를 한다는 게 결국에 보유한 기초 자산의 성장을 담보로 프리미엄을 추구하는 전략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 콜옵션을 다 매도하느냐, 일부를 매도하느냐에 따라서 기초 자산의 움직임의 참여도가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결국에 콜옵션을 매도로 상승을 포기하는 대신에 그에 해당하는 만큼의 어떤 프리미엄을 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상승장에서는 오히려 불리하다라는 그런 한계가 있는 그런 상품인데요. 저희가 이를 극복한 데일리 고정 커버드 콜 시리즈를 상장을 시켰습니다. 상장한 지 곧 이제 1년 정도가 되어가는 그런 상품인데요. 제가 커버드 콜 전략을 좀 보기 쉽게 도표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기존 커버드 콜 전략 상품 같은 경우에는 100% 내가 100만 원의 기초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100% 콜옵션을 매도를 하기 때문에 기초자산의 상승에는 전혀 참여가 안 되고 제한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에 따른 성과는 저조하고 기초자산을 선정을 할 때 장기 성장하는 기초자산 투자 상품으로는 조금 부적합한 그런 전략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최근에 많이 나온 타겟 커버드 콜 상품들을 비교를 해보시면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매도하는 콜 옵션 비중이 유동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참여율이 예측하기가 조금 어렵고요. 시장 상승 하락 이런 시장 상황에 따라서 유불리한 구간이 조금 발생한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고정 커버드 콜 전략은 데일리 옵션을 활용해서 매일 옵션 매도 비중을 10%로 고정을 하기 때문에 기초자산 투자 비중을 90%로 고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기초자산의 90%의 상승이 그대로 따라가면서 10% 콜옵션 매도에 따른 프리미엄까지 더불어서 추구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인컴과 성장성을 동시에 누리는 투자자분들에게 적합한 상품입니다. 네, 지난주에 또 테슬라, 엔비디아, 팔란티어, 고정테크 100 또 굉장히 또 유의미한 네. ETF들 설명을 해주셨는데 인컴과 성장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고정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한 라이즈 ETF 데일리 고정 커버드콜 시리즈도 굉장히 또 주목을 해봐야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이 라이즈 ETF 데일리 고정 커버드콜 시리즈 상품 전략과 기초지수 설계에도 차별점을 뒀다고 네.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좀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궁금해요. 네, 지금 이제 상품 이름 하나하나 다 말씀하시기 너무 길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줄여서 데일리 고정 커버드 콜을 줄여서 대고커라고 저희끼리 대고커? 부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고커 3종 기초 자산이 미국의 배당 성장주, 미국의 대표 기술주 100종목, 그리고 미국의 AI 산업을 주도해가는 핵심 밸류체인 15개 종목, 이렇게 기초 자산이 3개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라이즈 미국 AI 밸류체인 데일리 고정 커버드 콜은 사실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AI 산업을 주도하는 밸류체인 대표 15개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 시총 상위 종목이 아니라 반도체,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그리고 서비스 앤 인프라 이렇게 딱 밸류체인별로 핵심 5개 기업씩 총 15개 기업이 기초자산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 배당 100 데일리 고정 커버드 콜은 10년 이상 배당을 지속한 미국 상장된 배당 성장주 100종목에 투자를 하면서 관련 콜옵션을 매도하는 전략으로 안정성과 인컴을 동시에 추구하는 상품이고요. 마지막으로 미국 테크백 데일리 고정 커버드 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상장 테크기업 100종목에 분산 투자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테슬라 고정 테크백, 팔란티어 고정 테크백의 그 테크백이 네. 이 커버드콜 상품의 기초 자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콜옵션을 매도해서 또 월분배를 지급하는 이 3가지 상품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콜옵션을 매일 고정적으로 매도하는 것과 목표 프리미엄만큼 매도하는 것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해지거든요. 네, 사실 앞서서 커버드콜 전략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라이즈의 대고커 시리즈는 시장 상황과는 무관하게 10% 콜옵션을 매일 꾸준히 매도를 하기 때문에 기초자산의 성장에 대한 90% 참여가 가능한 것은 물론이고요. 변동성 확대 구간에서 더 많은 프리미엄까지 추구가 가능한 전략입니다. 반면에 기존 커버드콜 전략은 목표 프리미엄만큼만
프리미엄을 얻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네. 상품이기 때문에 분배금은 변화가 없는 반면에 기초자산 성장 참여는 확정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거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시장 상승 구간과 하락 구간을 좀 비교해서 도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비교를 해서 보시면 시장이 상승하는 구간과 하락하는 구간, 변동성 차이에 의해서 옵션 프리미엄의 가격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라이즈의 데일리 고정 커버드 콜 상품들은 10%로 옵션을 고정적으로 매도하기 때문에 시장 상승 구간에서는 90% 성과 참여를 하실 수가 있고 네. 시장이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프리미엄이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분배금이 늘어나는 효과까지 추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커버드 콜 상품들은 상승 구간에서 프리미엄을 맞추기 위해서 많이 매도를 해야 되는 네. 거고 시장이 하락할 때는 사실 적게 매도해도 정해진 만큼만 분배를 하기 때문에 사실 양 구간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 크지 않은 반면에 제한됐죠. 네, 물론 근데 어떤 투자자이냐에 따라서 나는 시장에 대한 성장 참여보다는 매월 동일한 수준의 분배금을 얻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타겟 커버드 콜 상품을 선택하셔도 되지만 장기 성장하는 기초 자산을 토대로 커버드 콜을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그것보다는 성장성과 인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대고커 시리즈를 활용을 하시는 게 좀 더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라이즈의 대고커 시리즈는 상승장과 하락장에서 모두 빛을 발할 수 있는 ETF다라고 네.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동일한 기초 자산에 투자한 경우에 커버드 콜 전략에 따라서 뭐 고정이냐 네. 다른 거냐에 따라서 분배금이나 성과도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좀 네. 어떤가요? 네, 사실 저희가 이 상품이 상장한 지 1년 정도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고정 커버드 콜이고 뭐 콜옵션 매도가 어쩌고 이거를 사실 좀 길게 어렵게 설명을 해드리는 것보다는 결과적으로 우리 상품이 시장 상승 구간과 하락 구간에서 어떤 분배율과 또 성과를 보였는지를 보여드리는 게 가장 그쵸. 쉬운 방법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최근 6개월 동안의 분배율과 성과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유사한 기초자산을 활용한 커버드 콜 전략 상품들을 하나의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아무래도 라이즈의 대고커 시리즈와 기존 이제 타사의 커버드 콜 상품들의 성과 차이를 좀 확연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4월, 3월 같은 경우에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시장이 굉장히 많이 변동성을 맞아요. 보였던 그런 기점이었기 때문에 네. 그때 라이즈 대고커의 분배율이 굉장히 높았던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가장 우측에 있는 성과 측면에서 보시더라도 라이즈 대고커 시리즈가 기존 타사의 커버드 콜 상품들보다는 훨씬 더 높은 그렇네요. 장기 성과를 보여주고 있음을 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라이즈의 데일리 고정 커버드콜 ETF 시리즈, 대고커 시리즈, 기초자산이 유사한 커버드콜 ETF와 확실히 비교를 해서 보니까 수익률 면에서 우수한 성과를 맨 위에 다 위치를 해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네요. 라이즈 대고커 ETF 시리즈 3개를 조금 어떻게 선택을 하면 좋을지 투자 네. 성향에 따라 선택하는 방법이 다 다를 것 같은데 어떤 네. 전략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근데 사실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서 매일 좀 고정적인 인컴을 추구하시는 분들이시라면 뭐 타겟 커버드 콜도 굉장히 좋은 전략 상품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시면 나는 장기 투자를 통해서 기초 자산의 성장에도 참여를 하고 분배금까지 더불어서 좀 많이 받으면서 시장을 좀 유동적으로 대응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라이즈 데일리 고정 커버드 콜을 활용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 더 기술주나 성장주 기반으로 인컴까지 확실하게 얻고자 하시는 분들은 라이즈의 미국 테크백 데일리 고정 커버드 콜이나 미국 AI 밸류체인 대고커 같은 상품을 활용을 하시면 좀 더 좋으실 것 같고요. 반면에 나는 배당의 성장성이나 안정성이나 뭐 좀 더 미국의 어떤 장기적인 종목들에 가치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미국 배당백 데일리 고정 커버드 콜 상품을 선택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나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그리고 세대별로 또 다른 상품을 선택을 하면 더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이 라이즈 데일리 고정 커버드콜 ETF 시리즈 세 가지 상품 중에 나의 투자 성향에 맞게 잘 활용하셔서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활용만 잘 한다면 좋은 수익률과 함께 안정성까지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커버드콜 전략인 고정 커버드콜 전략 그리고 라이즈 대고커 시리즈인 것 같은데 분명히 유의해야 할 점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 커버드콜 ETF 투자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가 아무리 단점을 극복한 상품을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결국에 커버드콜 전략이 가지는 한계는 명확합니다. 기초자산의 성장에 100% 참여할 수 없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을 할 경우에 상승폭이 제한된다라는 점,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옵션 매도 수익 자체도 시장의 어떤 변동성 수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분배금만을 목적으로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기초자산의 성장성과 안정성, 장기적인 어떤 투자 가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 커버드콜 전략은 인컴과 좀 더 완화된 변동성을 노리는 그런 전략이지 단기 급등을 노리는 그런 상품은 네. 아니기 때문에 분배금만을 목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거는 저는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기초자산의 성장성과 높은 수준의 인컴 프리미엄까지 추구하실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 저희 라이즈의 대고커 시리즈를 좀 눈여겨봐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기초 자산에 일단 집중을 하고 다만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변동성으로 인한 조금 단점을 최소화한 ETF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유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당연히 이 라이즈 대고커 시리즈 ETF도 연금 계좌를 활용해서 네. 투자를 하는 게 더 유리하겠죠? 맞습니다. 저도 지금 현재 연금 계좌에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네. 매월 이제 분배금이 입금되면 재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수량을 늘려서 점점 매월 받는 분배금을 높이는데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모아갈 생각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또 연금 계좌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고 강조를 해주셔가지고 우리 시청자님들 까먹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언급을 해봤습니다. 연금 계좌를 활용해서 또 이 수익률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분배금을 재투자하는 방법이라고 또 언급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세계를 잇는 투자 글로벌 ETF 트렌드로 쉽고 안전하게 오늘 글로벌 ETF 트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